삐딱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삼관왕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학술 삼관왕 조동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상당히 정중하시군요. 네, 고시 삼관왕 최용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주에는 우리가 그 자유한국당의 헛발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집권 여당 민주당 상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요새 그 좀 신선한 충격인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는 건지 좀 국민들이 좀 충격적인 뉴스가 뭐냐면 민주당에서 이철희 의원, 표창원 의원 나름 지지를 많이 받던 분들이 선거에 안 나가겠다 얘기하면서 당에 이제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초선만 민주당은 책임을 지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표창원 두 의원 뭐 이렇게 왜 그만두는지 말을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근데 왜 그만뒀다고 또 그래도 한번 분석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당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는 거하고 야당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는 게 달라요. 그런가요? 야당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 갈 데가 없어요, 진짜. 근데 여당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 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갈 곳이 있어요. 아, 무슨 기관장? 네, 기관장으로 갈 수도 있고 지금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 뭐 청와대로 들어간다는 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다음에 또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 보면 더 좋은데 가기 위해서 예를 들면 누구죠? 옛날에 그 오세훈? 네, 서울시장이요? 네, 그분도 강남 국회의원 하다가 불출마 선언 딱 하면서 그다음에 서울시장으로 점핑하잖아요. 그런 식의 뭔가 이미지 계속 만들어서 더 큰 걸 생각하지 않나. 아직 나이도 아직 좀 50대고 이러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더 큰 자리보다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나 싶어요. 원래 방송이나 강연으로 인해서 상당한 인기, 대중적 영향력을 미치던 분들이고 그걸로 인해서 상당한 수입도 올리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두 분이 예를 의원이 되고 나서 대중의 영향력도 좀 줄고 대중에 대한 영향력도 줄고 본인들의 능력 발휘할 기회도 없고 그다음에 수입 면에서도 형편없어진 거거든요. 사실 국회의원 월급이 많다지만 방송 강연보다 훨씬 적으니까 이 자리에 있느니 차라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욕심이 아닐까 싶어요. 보다 좀 조금은 좀 좋게 얘기한다 그러면 정치에 대한 환멸 그다음에 의원 일 개인으로서의 한계 이런 것을 절감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이게 두 분이 이제 그만두겠다고 하는 이유가 조국 사태 때 당이 보여준 행동 그리고 조국 사태 때 자기들에 대한 비난이 엄청났다는 거 아닙니까? 금태섭 의원님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뭐 아주 굉장히 그 평생 심상정 국회의원은 평생 자기가 얻어먹으려고 다 먹었다고 하던데 이 두 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제 비난이 쏟아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노영민 비서실장도 국회에 나와서 결국 조국 장관 임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인사 실패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두 명만 불출마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더 그만두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아, 왜 그만두겠어요? 그 자리 보좌관만 해도 몇 명을 쓸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이 두 분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서 계속 그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의 신선한 거를 주고 계속 가기를 저도 바라요. 그런 모습 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미지 정치로 한 다음에 또 다른 길 뭐 이런 식의 좀 꼼수가 계속 있다면 정말 우리 정치 불행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이철희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많이 지켜보고 있고 그 중에 한 분은 저 직접 뵌 적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성을 좀 많이 갖추고 있다고 하면 자신의 한계도 알아요. 내가 정치판 들어가서 정치를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정치판이 썩어 빠졌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정상이죠. 예를 들어서 플라톤 같은 사람도 그랬잖아요. 뭐 정치 교육을 받고 훈련을 쌓은 철인이 결국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 안 하려고 해서 강제로다가 형벌을 내려서라도 참여하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역사에서 보면 그 깨달음을 좀 얻은 사람, 조금 철학적인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그랬고 정치에 마지못해서 참여를 하더라도 그 자리에 연연을 하질 않죠. 저는 아니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면으로 그랬으면 봐요.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세훈처럼 다시 이미지 만들어서 서울시장 아주 압도적으로 가고 뭐 계속 그 길로 갈까봐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내 지금 말씀처럼 한매를 느꼈다. 내가 진짜 좀비한테 물린 것 같다. 그 행동을 정말 그 길로만 간다면 정말 좋은 샘플인 거죠. 이런 샘플이. 그걸 바라요 저도. 근데 저기 그 만났던 분이 누구예요? 표창원 의원이에요? 이철이 의원이에요? 이철이 의원님. 소주 한잔 했죠? 아니요, 안 했어요. 이제 국회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정치를 안 했으면 좋은 사람은 자꾸 한다고 하고 했으면 하는 사람은 아니 지금처럼 안 한다고 하고 그러면은 그래놓고 이제 국회를 그러니까 뭐라고 하고. 정치가 썩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화만 나면 악화만. 그러면은 뭐그 예를 들어 충북만으로 또 청주만으로 투표 본다면 지금 뭐 하고자 하는 뭐 신인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분들 중에 그만둔다는 사람은 없죠. 없죠. 우리 지역만큼 세대 교체가 절실하게 필요한 데도 없죠. 지금 청주 같은 경우 네 분의 국회의원들이 다 60대 후반에서 70대 다 되신 분들인데 세대 교체가 너무 절실하게 요구하는데 어느 네 분 중에 어느 누구도 그리고 도지사님도 시장님도 그렇잖아요. 이시종 지사도 70대 한참 넘으셨고 한범덕 시장도 70 다 돼가는데 이 6분 어느 누구도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분이 없죠. 특히 이제 민주당 출신의 그뭐 단체장이나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이 나이가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보수적이라는 거죠. 네 분들한테 그렇지. 자한당 네, 배지나 네, 우리 네. 공화당 배지를 그게 다뤄도 더 맞아. 더 맞는 네, 분들이에요. 더 사실은 너무 보수적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노선이나 정책이나 비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들이 자리에 연연하고 있지 않나. 근데 공천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민주당 들어간 사실은 민주당 전통적으로 본다면 해방 이후 민주당계라는 정당이 그 세대 교체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정치권에 불어넣는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지역을 보면 정반대잖아요. 민주당이 적폐는 아니더라도 인적 적산이라고 그럴까? 누적돼 있는 거는 민주당이 오히려 만들고 그러니까 있는 지금 거예요. 정신적이나 하는 우리가 갖는 거는 여기 국회의원들이나 도지사 시장들이 다 자유한국당 같아. 저는 그러니까 뭐 도지사나 네. 청주시장이나 또 지금 민주당 청주의 3명의 국회의원이나 그중에 뭐 도정환 의원은 뺀다고 하더라도 도정환이는 빼야 돼. 빼야 되니까 왜냐면 지난주에 그 콘서트 때 왔어요. 직접 활동했으니까 끝까지 다 앉아 있더라고. 중간에 안 가고. 그러면 우리가 뭐 자유한국당이 그 국회의원이 됐든 민주당이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됐든 우리 그러면 적은 왜 이래요, 그래? 아까 이철이 표창원 의원과 대비돼서 일반 의원들 특히 고령의 보수적인 의원들과 너무 많이 차이 난다고 그래서 이 뭐 자발적으로 본인이 물러나는 인적 쇄신이나 교체 같은 건 없을 거지만 아마 총선에서는 인적 강제적인 방식으로 인적 쇄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민주당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그럴 여력이 되거든요. 사실은 전략공천으로 누군가를 특정 20% 하위 20% 잘라낸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공천으로 누군가를 강제적으로 현역 의원을 강제적으로 배제를 시켜도 이 사람이 갈 데가 없거든 사실은. 그리고 다른 자리를 또 줄 수 있어요. 저는 민주당에서는 인적쇄신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인적쇄신은 강제적인 인적쇄신은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변재일 오재서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동안에 민주당의 해당 행위를 상당히 많이 한 부분도 있었고 너무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유, 그분들이 강하고 얼마나 로비를 잘하시는데요. 그게 될까? 근데 그 전투적으로는 돼도. 두 분들이 요새 굉장히 친절하시셨대요. 선거철이 다가왔으니까 그래서 따뜻하게 악수도 하고 하위 20%를 감점을 준다는 건데 그럼 거의 뭐 정치 생명을 끝내는 야당도 저는 자유한국당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강제적인 인적 쇄신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여력은 없지만은 그래도 황교안 대표가 새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친황 체제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인적 쇄신은 어느 정도 있을 건데 그 부담이 너무 큰 게 뭐냐면 여기서 인적 쇄신에서 도태당한 사람들이 결국 뭐 복당파나 두루 이런 쪽 사람이 될 건데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하겠어요? 바른미래당과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은 중도지대 이런 지대를 구성하기 때문에 부담은 황교안 체제에서 부담은 엄청나게 클 거예요. 그래도 살 길이 그거밖에 없죠. 어떻게? 인적쇄신 해야죠, 지금. 근데 그게 별로 바람직한 방향이 올이 아니라는 거지. 황교안 친황 체제를 구축이라는 건 친박 체제의 강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쁜 효과를 낼 수 있고. 아니 그쪽으로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인적쇄신,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 하잖아요. 지난번에 인재 영입할 때도 국민의 눈에 못 맞췄다고. 그러니까 국민의 눈에 맞는 인적쇄신을 하면 사는 길이 그래도 나오는 거고. 근데 그거는 양자택이 불가능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황교안 대표가 박근혜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바미당이나 중도통합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꾸로 선택을 한다는 거죠. 친황체제 구조. 박찬주나 이진숙이나 이런 분들을 영입했다. 그다음에 기독교 성향의 인물들, 본인과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을 영입했다는 것은 뭐냐면 본인은 친박 그 체제를 고수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중도 쪽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거의 그러면 없는 참 것 같아요. 민주당 참 복이 많다. 저 민주당은 이제 상대방이 못해서 네, 상대방이 못해서. 그 민주당 특히 청주를 예를 들자면 오재세 의원이나 변재일 의원 중 한 명은 하위 20%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아주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그 두 분도 상당히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민주당이 내세우는 어떤 공천 혁신, 쇄신의 하나의 잣대다라고 자기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오재세 의원님하고 변재 의원님은 만약 그 공천 탈락하면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거 아니요? 민주당이 지금은 초선만 뭐 이 전국에 책임지는 모양새인데 과연 이제 이달 말 지금 평가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달 말에서 뭐 12월, 1월 되면 이제 하위 20%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과연 청주 지역에서는 누가 그 데스노트에 포함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셜미디어 데이는 충청북도와 자치단체의 이른바 낙하산 인사에 대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 과정의 문제점이나 낙하산 인사들의 비위, 갑질 행위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